이번 지방선거 당선인 13명 가운데 9명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선거 막판 무차별 고발전의 후폭풍이 적지 않습니다. 충청북도와 각 시군이 민선국이 출범을 위한 인수위원회 가동에 돌입합니다. 전임 단체장의 주요 사업들이 검증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고운 피반령 인근 마을에서 라이더를 위한 이색 축제가 열렸습니다. 굉음만 가득하던 시골 고갯길이 상생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지방선거 당선인들이 민선국이 출범을 준비하고 있지만 선거 이후에도 남은 후폭풍은 여전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선거에 고발이 난무하면서 당선인들이 무더기로 수사선상에 놓였는데요. 충북 단체장 당선인들을 둘러싼 의혹들을 김은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당을 바꿔가며 8년 만에 재도전에 성공한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 다음 달 임기 개시를 앞두고 있지만 선거 과정에서 치른 공방이 시작부터 무거운 과제로 남았습니다. 상대였던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 측으로부터 여러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기 때문입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량의 문자를 발송했다는 의혹부터 탈세 의혹까지 제기된 혐의가 한 손에 가득 꼽힙니다. 당선 기자회견에서 신 당선인은 승리의 기쁨을 전하면서도 의혹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대포폰이라는 말이 나오고 무슨 비밀 아지트, 저는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소득세 2025년 영원, 저 신용하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2025년 거는 신고하기 이전입니다. 사법 리스크를 떠안게 된 건 도지사 당선인만이 아닙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 역시 국민의힘 정영철 영동군수와 후보 시절 정책연대 협약을 체결해 교육의 정치 중립을 훼손했다며 고발당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청주시 건물 매입 의혹을 제기한 이장섭 청주시장 당선인과 유권자 사찰 의혹의 이동석 충주시장 당선인도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충북의 광역기초단체장과 교육감까지 전체 당선인 13명 중 9명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이번 선거 기간 충북경찰이 적발한 선거사범은 모두 123명.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 선전이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 17명, 공무원 선거 관여 11명 순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혐의가 확인된 6명을 우선 검찰에 넘겼고 오는 10월까지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선거 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로에 서기도 했던 김영환 현 지사에 대해선 경찰이 조만간 검찰과 협의를 거쳐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충청북도와 각 시군에서 민선국이 출범을 위한 인수위원회가 일제히 가동됩니다.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은 오늘 인수위원장과 주요 인수위원 선임 결과를 발표하고 오는 10일쯤 인수위 출범식을 열 예정입니다. 이장섭 청주시장 당선인도 오는 10일쯤 15명 규모의 인수위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시정 현안 점검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 이동석 충주시장 당선인과 이상천 제천시장 당선인 등도 조만간 인수위를 구성해 시정계획 수립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북 도내에 출마한 소수정당 후보들이 모두 낙선해 당선인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진보당 충북도당은 충북에서는 7명의 후보가 모두 낙선했고 조국혁신당과 정의당 등 소수정당 후보들이 모두 의석 확보에 실패해 양당 구도가 더욱 고착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 충북도당은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실력을 갖추지 못했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도민에게 힘이 되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은 피반역은 수려한 경치와 구불구불 고갯길 덕에 이른바 라이딩 성지로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소음 때문에 주민들과는 갈등이 깊었는데요. 이 시골 마을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들과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색 축제가 열렸습니다. 정수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소백산맥 능선인 해발 360m 피반령. 산길을 따라 오토바이들이 줄지어 내려옵니다. 탁 트인 경관과 구불구불 도로의 경사가 주는 스릴 때문에 이곳은 이른바 대표적인 라이딩 성지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는 극심한 소음과 사고를 유발하는 골칫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오토바이가 소음을 내고 지나가니까 주민들도 막 이렇게 아유 뭐요 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저희도 속상한 적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청년단체가 이곳에서 라이더 축제를 열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무섭고 시끄럽게 느껴지던 오토바이들이 마을 주민 그리고 농기계와 걸음에 맞춰 이동합니다. 위험해 보이기만 했던 오토바이에 직접 올라타 보기도 하고 오토바이 대신 자전거로 경주를 펼치기도 합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이 모처럼 관광객으로 북적였습니다. 이렇게 두 발로 된 차량들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좀 강했었는데요. 이렇게 안전 장비를 쓰고 타게 된다면은 위험하지 않고 좀 재밌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축제 기간만큼은 스스로 더 안전 규정을 지키고 지역 주민을 배려하며 라이딩을 즐깁니다. 민원이나 아니면 그런 문제들이 많아서 행사가 취소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행사가 있다고 해서 이 마을에서 라이더 축제가 처음 열린 것은 3년 전인 2023년. 이곳에서 평소 라이딩을 즐기던 청년 2명이 이곳에 정착해 오토바이 사업을 시작하면서입니다. 이후 매년 인구 소멸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됐고 이제 축제를 넘어 바이크 장비 판매점과 정비 보관 시설, 또 관광 상품까지 개발해 판매할 계획입니다. 보은의 또 회인을 중심으로 많은 라이더들이 이제 머물렀다 갈 수 있는 그리고 2번, 3번 더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굉음을 내고 질주하던 공포의 언덕이 이제 주민들과 온기를 나누는 상생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수빈입니다. 지난해 충북 경제가 4.4% 성장하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충북 경제는 지난 2년간의 역성장에서 벗어나 상승 전환했으며 인공지능용 고사양 반도체의 수요 확대에 따라 충북 지역 수출이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며 중동 사태 등으로 인한 금리와 환율 상승이 지역 경제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기온 상승의 영향으로 올해 과수 돌발해충 부화 시기가 예년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시 농업기술센터가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갈색날개 매미충과 미국 선녀벌레 등 돌발해충 부화 시기는 평년보다 5일에서 8일, 지난해보다 2일에서 3일가량 빨라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청주시는 알이 80% 이상 부화하고 이동성이 낮은 이달 중순까지 동시 방제를 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농가에 약제를 배부하고 일제 방제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챗 GPT와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그런데 최근 이들 서비스의 명칭과 로고를 교묘하게 흉내낸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유료 결제를 하도록 유도한 뒤 환불 요청은 외면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구글이 만든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제미나이. 질문에 답을 하거나 글쓰기, 요약, 검색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휴대전화에서 제미나이를 검색해 가장 상단에 노출된 앱을 설치해봤습니다. 앱을 열자마자 곧바로 일주일에 12,000원에 달하는 유료 결제창이 뜹니다. 알고 보니 공식 제미나이와 이름만 비슷하게 만든 유사 서비스였습니다. 제미나이뿐만 아니라 챗 GPT와 클로드 등을 사칭한 유사 앱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유사 앱 이용자들은 한국어 답변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친다거나 환불받기가 쉽지 않다고 호소합니다. 실제 한 유사 앱의 환불 규정에는 3일 이내 20개 미만의 메시지를 보낸 경우에만 환불 가능하다라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해외 어플이라든지 한국어 인식이 거의 되지 않았고 여러 번 환불 요청을 했는데 이메일로 이제 사용량이 많아서 환불 불가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공식 앱과 유사 앱을 구별하기가 더욱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먼저 뜬 앱이 사기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앞서 먼저 터치를 하지. 진짜가 됐든 가짜가 됐든. 한국소비자원은 유사 앱들이 공식 서비스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반복 결제를 유도하는 사례가 많다며 결제 전 서비스, 후기 검색 등을 통해 앱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알파벳 하나씩만 바꿔가지고 계속 생성되고 있다 보니까 공식 홈페이지 주소, 앱 사업자 정보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또 유사앱 대부분이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돼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은 만큼 거래 취소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운전자라면 한 번쯤 주차선을 맞추느라 애쓴 경험 있으실 텐데요. 좁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문콕 사고도 골칫거리입니다. 충남 공주시가 전국 최초로 수직 주차선을 도입했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적지만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교선 기자입니다. 공주시의 한 공영주차장. 흰색 주차선이 바닥뿐 아니라 벽면까지 수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운전석은 물론 조수석에서도 주차선이 선명하게 보여 주차가 훨씬 쉽습니다. 여성 운전자가 모는 경차도, 차체가 긴 승합차도 수직 주차선을 따라 손쉽게 주차면 안에 들어갑니다. 후진하면서 그 뒤에 그 주차선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주차하는데 좀 용이한 것 같습니다. 초보 운전들도 저런 이렇게 해놓으면은 주차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닥에만 있던 흰 주차선을 벽면 70cm 높이로 이은 입체형 수직 주차선으로 공주시가 지난해 말 전국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주차선 침범과 주차면에서의 문 접촉 사고, 이른바 문콕 분쟁을 막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문콕이나 주차선 침범에 대한 민원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벽면으로 주차선을 그려서 운전자 눈높이에 맞춘 게 제일 큰 효과라고 봅니다. 비용도 주차면 한 곳당 6,000원 수준에 불과한데 시민들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객 2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주차 안전도는 99.6%, 주차 편의성은 97.9%의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실제 뒤에 벽면이 있을 경우에는 100%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확산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반사율이 좋은 도색으로 칠을 한다면 상당히 효과를 더 높게. 공영주차장 4곳에 새로운 주차선을 도입한 공주시는 설치 기준 관련 특허 출원과 함께 관련 조례 개정도 마쳤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최근 바이러스성 안과 질환이 확산됨에 따라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오는 8월까지 도내공원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대상은 여름철에 집중 가동되는 도내 물놀이장과 바닥분수 등으로 연구원은 개장 시기에 맞춰 시료를 채취한 뒤 안과 질환의 주요 원인 병원체 2종의 유전자 검출 결과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태조사 결과는 시군에 즉시 공유해 물놀이 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7살 아들을 때리고 정서적 학대를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8월 시외버스 안에서 7살 아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며 3차례 때리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지만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성경찰서는 돌잔치 축의금을 가져간 혐의로 30대 연회장 직원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달 30일 오후 음성군의 한 연회장에서 고객들이 식탁 위에 두고 간 축의금 500여만 원이 든 쇼핑백을 집으로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축의금이 없어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가족의 신고를 받고 CCTV 영상을 분석해 이 직원을 검거했습니다.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가 진행됩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청주에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육거리 종합시장 2곳에서 운영됩니다. 당일 구매한 수산물 금액이 6만 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 3만 4천 원 이상이면 만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일반 음식점과 수입 수산물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 충북도 내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 발생률이 3.9%를 기록해 전국 평균인 2.8%로 웃돌았습니다.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히 70세 이상 고령층의 재해 발생률은 3.4%, 과수재배 농가는 4.2%로 사고 위험도가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은 농기계 감속 운행과 야간 후면 반사판 부착, 폭염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야외 작업 중단, 풀숲 작업 시 긴 소매옷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는 10월 22일부터 사흘 동안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2026 오송 화장품 뷰티 엑스포의 공식 홍보 포스터가 확정됐습니다. 이번 포스터는 화장품을 건축 공간으로 시각화하고 전시장인 청주 오스코를 뷰티를 경험하는 문화 공간으로 표현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